안녕하세요. 성모 아이 한의원 김성철 원장입니다. 저는 1999년에 성모 아이 한의원을 개원했고 올해로 25년 됐습니다. 그때는 국내 최초의 소아 뇌질환을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개원했고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국내에서는 그 유일한 틱장애, 뇌전증, 발달장애 이런 뇌질환 전문 한의원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 당시에 이제 검색 엔진에 틱장애, 뇌전증, ADHD 검색하면은 저희 병원만 유일하게 검색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인지 몰라도 국내에는 물론 해외 13개국에서 내원했고 지금도 해외 13개국에 처방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틱장애, 뇌전증 어떤 단일 질환들만 수만 건 이상 경험하다 보니까 이 노하우가 많이 생겼고 이 한 6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졌고 결론적으로 틱장애, ADHD, 발달장애 등이 이 6가지 약만으로 거의 이제 눈 깜빡거림 또는 음성, 예전에 음성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거의 최근 3년 내원 환자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재밌게도 다행스럽게도 본원에서 음성틱이 안 나은 경우는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틱장애 음성틱은 최근 3년 사이에서는 안 나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도 이야기해드리고 오늘 발표할 경우는 성인 틱장애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주변에 이제 성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눈이든 얼굴을 막 이렇게 실룩거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이제 정신과에서 단순히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도파민 호르몬이 과잉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그래서 도파민을 좀 차단제를 썼는데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도파민 차단제를 수년간 썼음에도 불구하고 틱이 안 나는 경우가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이제 뭐 한방 의료기관을 틱을 표방하는 분도 있고 이제 표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뭐 나름 치료를 했는데 안 나으니까 더 이상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낫는다. 자포자기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자포자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본원에서는 오로지 틱장애하고 지금 뇌전증, 발달장애 이런 질환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임상을 하시는 분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또 이 질환만 봤기 때문에 거의 6가지 처방 안에서 거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원을 알려줄 분은 이름 가명 쓸게요. 이준영입니다. 올해 23세고 서울시 목동에서 내원했습니다. 23세인데 발병은 7살 때 발병했고 근데 10살 때 심해져서 뚜렛증후군입니다. 뚜렛증후군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과에서 약을 복용했습니다. 도파민 차단제를 한 2종류 정도 복용을 했, 아블리파이나 뭐 렉사프로 뭐 이런 약을 2종류를 복용했고 그 경우를 몇 년씩 복용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복용하다가 몇 년 복용하다가 또 몇 년 안 먹고 몇 년 복용하다가 몇 년 안 먹고 어찌됐건 수년간 정신과에서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내원했을 때 뭐 잠시도 얼굴이 실룩거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코든 안면이든 입, 하관부, 고개 얼굴이 계속 끊임없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염도 많이 있었고 비염. 그래서 우리가 워낙 병력이 7세부터 23세니까 거의 병력이 지금 한 15년 이상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신과 약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복용을 했었고 굉장히 힘든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2달 만에 거의 70% 이상 호전됐습니다. 70% 이상 2달 만에. 그러니까 23세의 나이에 왔고 7살 때부터 틱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여 년간 정신과에서 틱약으로 도파민 차단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뭐 얼굴, 뭐 턱, 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2달 만에 거의 7, 80%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을 보면은 준정 씨한테 진정심리학으로는 이 근육에 영양 공급해주는 약, 저희 병원에서는 보혈제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혈은 수분으로 봅니다. 수분이 모자라다 봅니다. 진단을 얼굴에 수분이 모자란다, 수분이. 그래서 당신도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줄이고 우리 땅에서 나는 뭔가 장에서 흡수되면은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복용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도 약물 목표 자체가 보혈제, 우리 얼굴 근육, 목 근육에 수분 공급하는 약을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5호 쪽 처방은 심장이 막 과잉 흥분되기 때문에 본인 말로도 막 빨리 뛴대요, 쉽게.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처방을 썼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본원에서 개발한 이 성모안신안인데 이 천연물입니다. 뭐 작약이나 당귀나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천연물인데 이 약이 심장의 과도한 흥분을 완화시켜주는 천연물입니다. 이걸 우리 작년에는 여기 서울에서 그 강남 지역에서 어머님이 할머니 한 분 오셨는데 아들이 지금 일본에서 아들이 40살인데 일본에서 신경과 의사랍니다. 근데 수술하려고 하는데 손이 막 떨린대요. 한방 제제를 아들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소원이다고 제발 먹어보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 성모안신안하고 우리 심장 안정시켜주는 처방을 2달치를 일본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셔가지고 아들이 전에보다 반 이상 덜 떤다고 수술할 때 그런 이야기로 해줬었고, 또 여기 한 30대 중반의 정보사 직원인데 또 10여 년간 틱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얼굴 실룩거리고 소리도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때 막 결혼하는데 얼굴이 떨리고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병이 그래 긴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 덕분에 결혼식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보통 하루에 2알을 먹으라 했는데 그 결혼 앞둔 그 친구는 하루에 6알을 먹었대요. 6알을 먹고 나서 심장이 안정이 떠는 건 결과고 심장이 흥분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천연물이 그만큼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는 다시 돌아서 23세 이 청년은 얼굴을 막 실룩거리는 친구인데 진정심리학으로 보혈제를 복용하고 저녁약으로 심장 안정시켜주는 약을 안정시켜주는 처방을 했고, 수시로 성모안신안을 2알씩 복용하라 했는데 저희 예상을 뒤엎고 2달 만에 얼굴이 한 7, 80% 이상, 자세히 안 보면은 알 수 없을 만큼 덜 실룩거려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제 내한테 맞는 물질을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중간중간마다 사이클이 올라갈 수 있는데 사이클 올라갈 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나 또는 굉장히 피곤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혈색이 없잖아요. 혈색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혈액순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계속 떨립니다. 뇌세포의 흥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혈액 공급을 못 받으면 우리 몸이 보상 기전으로 떨린다고 바라봅니다. 자, 25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 틱도 15년 이상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년 가까이 이제 우리 정신과에서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이 성인들의 어떤 눈 깜빡임 또는 근육의 실룩거림 주변에 많죠. 또는 입이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그런 경우는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안면 이 근육에 영양 공급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도파민 제제, 마약류가 아니고 이 천연물로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인 틱장에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진료 경험이 틱이나 ADHD 진료 경험이 풍부한 우리 한의사 선생님을 찾는다면은 좋은 결과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틱 치료 경험이 저는 올해 25년 차인데 이제 제가 10년 차, 15년 차까지는
저도 못 고치거나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임상 경험이 자꾸 누적되고 또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환자가 또 스승이 돼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하나씩 이렇게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환자를 통해서 또 처방을 쓰면서 또 우리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 양방치료기관을 통해서 잘 낫지 않던 틱장애 ADHD, 그리고 아무래도 또 경험이 좀 부족한 원장님을 만나서 또 한방치료로도 잘 낫지 않는 틱장애 ADHD 환자들은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이 풍부한 원장님을 만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틱장애 ADHD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확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